자, 오늘 위정 제2편 제1절이라 그러네. 2-1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왈 위정 이 덕이 비여 북신이 그 기소든 이 중성 공진이라. 공자가 말했어요. 위정, 이 위는 타동사고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한다 목적이 되겠죠. 이는 전치사고 덕이 전치사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구가 되겠죠.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이게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게 전체 주절 비슷해요. 주어절이죠. 비유하면 뭐뭐와 같아. 이게 동사가 되겠죠. 동사 뭐뭐와 같아. 뭐와 같으냐면 이 비유하면 뭐 영어 문법으로 뭘 딱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대충 이거 구조는 알겠죠. 이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비유를 하면 여는 같으니까 이런 거 같아 이게요. 뭐가 같으냐면 북신이 주어예요. 북극성이죠. 북극성이 이 거는 타동사고 그 장소, 이 기소는 이 기는 북극성을 가리켜요. 이 영어로 하면 더에 해당되겠죠. 그 장소. 북극성이 있는 그 장소가 되겠죠. 북극성이 있는 그 장소를 이 거는 지킨다, 거한다. 그 북극성이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in end죠. 중성 주어예요. 타동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in end예요. 모든 별들 주변에 있는 북극성이 여기 있다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있는 거죠. 모든 별들이 공지 이 지자는 역시 북극성이었죠. 북극성을 이렇게 공자는 해석을 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뭐 북극성을 보고 절을 한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극성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문장 구절 한번 봅시다. 위정이 덕이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이 덕이 많이 쓰이는데 이 덕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이 지금 정확히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이 덕은 그냥 막연하게 덕이라 하는데 뭐 우리말 하면 크다, 클덕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원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같으면 전에도 했지만 어머니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딱 집어서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하면 의미가 너무 크죠. 그럼 우리 사랑을 한마디로 뭘 할 수 없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치를 덕으로 사는 것이 비유하면 뭐와 같으냐? 이 뒤에하고 같아 이거. 북극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별들이 북극성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 북극성을 둘레를 빙빙 돌고 있는 것과 같아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 북극성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북극성은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이게 이 하늘 우주가 하나의 나라라면 이 지도자는 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국민을 통합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집단에는 정반합이 있잖아요. 정의에 서면 반이 있죠. 그럼 내가 정의에 서버리면 반이 내한테 반대하잖아요. 내가 또 반에 서버리면 정의 반대하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합쳐가지고 이 중심에 설 때 이 제대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네.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된대. 덕으로서 큰 사랑으로서 그 덕은 큰 사랑이라 봅시다. 그는 큰 사랑, 큰 마음으로 그 정치를 하면 마치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나 모든 별들이 그를 둘러싸고 빙빙 돌아가는 것과 같아 이게. 북극성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합시켜서 이 중심 자리에 딱 있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돼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갈라지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 니 편 내 편 가르면 이제 대충 볼일 보는 거 알겠나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북극성처럼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 그러면 국민을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어느 편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그 편이 돼야 되겠죠. 알겠나요? 북극성처럼. 그 다음에 자활. 시 301호대 을 해도 돼요. 시 300을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시는 시경이에요. 시경이 311편이가 근데 보통 300편이라고 말을 해요. 공자가 했는 것 중에 옛날에 시들이 막 수천 편이 내려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공자가 이 추려서 한 300편을 뽑았어요. 그랬나요? 공자가. 그걸 뽑아가지고 편집한 게 시경이에요. 근데 공자가 자기 생각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거 100편. 자기 생각에서 중간이라고 생각되는 거 100편.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 100편.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남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중하라 해가지고 100 해가지고 300편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랬나요? 시 300편인데 우리나라 지금 뭐 옛날 향가 비슷한 거예요. 알겠나요? 향가. 신라시대 향가 내려왔죠. 시 300으로도 이런이 폐지. 이런 한마디로서 이는 이런으로 한마디로서 할 때 이런이도 되고 이런도 돼요. 이가 앞에 붙어지고 뒤에 붙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뒤에 붙었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서 이렇게 돼요. 이런이 폐지. 이런 부사가 되겠죠. 부사구. 한마디로서 그것을 평한다, 덮는다. 뭐 한마디로 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평하면 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산이라. 뭐 사도 이게 뭐 어조사를 해가지고 뜻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뜻인데 이건 그냥 보통대로 생각에 이렇게 삽시다. 그 생각은 이 시 300이니까 시에 나타난 생각이 되겠죠. 시에 나타난 생각에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되겠죠. 시 안에 생각. 시 안에 들어있는 생각에 이건 부사가 돼요. 부사를 해석해야 돼요. 무는 there is not. 몇 번 했죠. there is not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 없다. 동사죠. 사가 주어가 돼요. 사는 거짓이 없다.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안에 생각에 이 거짓이 없고 참이다 이게 참. 그러니까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시는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랬나요? 그래서 시 300편 속에는 어느 시든지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이게 거짓이 없다.
알겠나요? 그게 거짓입니다. 예, 시라는 것은 참 옛날 원시인들이 이 재판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원시인들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활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형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도는 이때 타동사로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이때 지는 백성이 되겠죠. 백성을 다스린대요. 이는 전치사고 정이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부사구가 돼요. 이 정은 어떤 정치로서 정치라 할까요? 정책이라 할까요? 뭐 정치가 다스리는 게 정치니까 정치로서 다스리고 이때 정자는 발을 정자고 이게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바르게 되라고. 그게 정이에요. 백성을 정치로서 다스리고 이때 정치는 보통 이제 정책 보통 하는 건 정치예요. 쟤는 이게 또 다스리다 이거는 바로 잡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이 쟤는 바로 잡는 거 어떤 정리하는 거 뭐 이런 뜻이죠. 이 제지 이형 가지런히 하는 거. 이때 이 지도 역시 뭡니까? 백성이 되겠죠. 백성을 바로 잡는다 이거. 뭘로써? 이때는 이 형벌이에요. 형벌로서.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형벌을 준다 이거. 형벌로서 부사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정책으로서 다스리고 백성을 형벌로 바로 잡으면 앞 if가 성립됐다 봐야 되겠죠. 알겠나요? 잡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주어고 면은 이 뭡니까? 이 법이라면 이 법을 빠져나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법을 피하고서 and 무치 동사 치가 주어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법을 묘하게 빠져나가지고 미끄러져 빠져나가지고 자기는 법을 안 어겼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의 뭐 한계라 할까요? 법치주의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주의잖아요. 세계가 법치주의니까 지금 뺀질뺀질하게가 법만 딱 벗어나고 뻔뻔하잖아요. 법에 안 어긋났다 이거예요. 잘못해도 법에만 안 어긋나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것도 꼭 나쁜 건 아닌데 법치주의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쁜 점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지 이 덕하고 제지 이 예면 유치 차격이니라. 도 타동사 목적 문장과 똑같죠. 백성을 덕으로 다스린다. 이때 부사구죠. 이 덕 이는 전치사고 덕이 전치사의 목적이에요. 덕으로서 다스리고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거. 이거는 이 정하고 좀 반대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제지 이 예면 백성들을 가지런한 월 예로서가 앞에 있는 형벌하고 또 잠깐 다르죠. 이건 예법이에요. 형벌하고 이 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예법으로서 가지런히 한다. 예로서. 이때 예는 인의 예지할 때 그 예예요. 예로서 바로 잡으면 뭐 어떻게 됐냐? 유치. 이거는 무치인데 얘는 유치죠. 부끄러움 있고 부끄러움 있다 이거. 스스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로서 다스리고 덕으로 다스리고 내가 예에는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참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해서 부끄러움 있고 또한 부사예요. 격은 바로 잡다는 거예요. 격은 바로 잡는 거 스스로 바로 된다 이거 바로
스스로를 바로 잡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법치주의라면 이거는 이 덕치주의라 할까요? 덕치주의라고 하죠. 법치주의와 덕치주의는 다른 점이죠. 그렇죠? 이거는 법으로 다스린다면 이거는 예로서 다스린다. 뭐 법하고 예가 구분 딱 되는 건 아닌데 좀 느낌이 다르죠. 알겠죠? 이건 예로 다스리고 이건 법으로 다스리고 이건 덕으로 다스리고 이건 있던 그 정치 법으로 다스리고 이건 형벌로 다스리고 이거는 예로서 다스리고 그럼 얘는 부끄러움이 없이 그 형벌을 빠져나갔어. 부끄러움이 없는데 얘는 이 자기 모두가 다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염치. 알겠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없는 게 염치가 없어져 사람들이. 알겠나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수치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뺀질뺀질하죠. 알겠나요? 이게 뭐 좋은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자니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법치주의도 없어도 안 되고 덕치주의도 없어도 두 개 서로가 잘 보완을 하면 가장 좋겠죠. 법치주의 플러스 덕치주의. 알겠나요? 경우에 따라서 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고 너무 덕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법치로 해도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잡을 때 세상이 이끌어지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공자가 말했어요. 공자가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한 건데 12이 지우학하고 30이 입하고 40이 불혹하고 이 많이 들어봤죠? 공자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공자는 12오 10하고 5니까 15를 가리켜요. 알겠나요? 10 플러스 5니까 15잖아요. 나는 주어가 되겠죠. 15살에 이 엔드가 되겠죠. 15살에 지 뜻을 두었다. 우는 전치사, 학은 전치사의 목적, 이런 부사구가 되겠죠. 나는 15살에 학문에, 이때 학은 학문이 되겠죠. 학문에 지 뜻을 두고 이게 이제 이때 학은 이 15살은 대학을 가리킵니다. 알겠나요? 대학. 사서 중에 사실은 대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대학 요목이 딱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 다 대학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제일 중요한 그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15살에 대학에 뜻을 두고 그럼 옛날 사람은 8살에 뭘 하느냐면 8살에 소학을 배우는 거예요. 8살은 소학을 배우는데 이 요새 말 하면 이 한문은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영어 정도 돼요. 그렇죠?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 요새 유치원 애들도 영어를 막 가르쳐 가는데, 물론 옛날 애들하고 요즘 애들 뭐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물론 똑똑한 애들은 관계 없어요. 뭐, 다 하는 애들은 하는데, 잘못하면, 영어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할 수가 있어요. 다 하는 거 아닌데. 8살을 왜 하느냐 하면 8살이 되면 동서남북을 대충 알아요. 동서남북을. 이 동서남북을 알 때 자기 나라는 게 형성돼요. 나라는 게. 나라 누군가. 이때는 우리말을 완전히 알게 돼요. 8살 되면 우리말을 완전히 하죠. 그러고 나서 외국어를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보통 애들은 한 8살 돼가지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게 내가 아직 외국어를 배울 생각이 안 되는데 영어를 막 집어넣어. 그럼 얘가, 물론 다는 안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내가 영어를 배울 능력이 안 돼. 근데 막 집어넣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됐냐면, 문을 닫아버려요.
나요? 이게 자폐입니다. 우리나라 자폐가 많습니다. 이 자폐는 사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돈 들여가지고 자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전에 어디 강남에 뭐 학원 원장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그래요. 강남에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 많다 이거예요. 자폐 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 자기가 볼 때는. 몇 프로 이야기하는 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가 능력이 될 때 그걸 집어넣어야지 능력도 안 되는 애한테 집어넣으면 얘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자폐예요. 내가 닫아버려. 알겠나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수학을 8살 때 배우고 그 다음에 15살이 되면 이때 자기가 내가 이제 공부로 출세를 할 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다른 걸 할 건가 하면 수학만 배우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4학년 내지 4, 5, 6학년 배우면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해도. 알겠습니까? 4, 5, 6학년 하면 사회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국어, 영어, 수학 다 국어, 수학 같은 거 다 배우잖아요. 사회 같은 거. 그 8살 때 수학을 배워서 그냥 살든가 아니면 나는 학문으로서 공부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면 15살에 대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에요. 알겠습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30살이죠. 30살 엔드죠. 입은 선다니까. 이때 선다는 것은 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 자신을 세운다. 나 자아를 확립한다. 뭐 독립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인데 그건 알아서 하시기라고. 그다음에 얘를 알았다 이런 말도 돼. 얘를 알아야 내가 서는 거잖아요. 얘를 알아야 내가 어디가 처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한다. 그래서 40이 돼가지고 불혹. 이때 혹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미혹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40까지는 30대는 뭡니까? 혹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40초가 살다 보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제일 위험해요. 이때가 꼭 겨울가에 어린애들 내보낸 것처럼 남자들도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알겠나요? 이때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수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50에 지 1000명. 50이 돼가지고 알았다. 뭘 알았느냐? 1000명. 하늘의 명령. 이때 뭐 1000명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나한테 명한 거, 즉 나의 개성이라든가 소질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거, 그렇죠? 천명지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내한테 정한 걸 성이라 그래요. 성은 각자의 소질이나 개성이에요.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니까 성하고 심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을 알았대. 내 천명, 나의 성이죠.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나 소질을 알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냈는가? 내가 뭘 하고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뭘 하고 나서 죽어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걸 좀 깨달았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60의 이순.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주어고 동사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됐다는 말. 남의 말을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듣는 게 참 이게 또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보통 그 수양이 안 되면 남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랬나요? 근데 귀가 순해진다. 남의 말을 들을 정도가 이제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인격이 이 성숙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랬나? 인격이 성숙했다. 그 다음에 70이 돼가지고 종심소욕, 이때 불유구라. 이때 소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여기 관계대명사 동사죠. 그러니까 소욕은 뭡니까? 원하는
바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원하는 바. 그럼 이 관계대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하면 마음 심자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 소욕에.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마음이 원하는 바. 이 종이 타동사가 돼요. 그럼 이 심소욕이 목적절이 돼요. 자, 이해갑니까? 자, 심소욕은 의미상 주어니까 소욕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합체가 이게 명사절이 돼요. 마음이 원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바, 목적이니까 마음이 원하는 바를 종 따른다 이거예요. 그 이게 명사절이 되고 이게 타동사가 돼가지고 이게 명사절로 받아요. 마음이 원하는 바. 이 마음은 소욕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알겠나요? 마음이 원하는 바. 이건 잘 안 나오는 문장이고 왜 안 와야 돼 이거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데 불육이라. 불육은 타동사고 구는 목적이 돼요. 구가 뭐냐면 법이에요. 이 법도 불유 어기지 않는다 이게. 유는 어기니까 뛰어넘는 걸 어기는데 어기지 않는다 이게. 법들은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리켜요. 법들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 같다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하고 그게 같잖아요. 그렇죠? 법하고 같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나요? 법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법이 되면 뭐가 되나요? 나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법이 됐으니까 우리 옛날에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근데 우리 지금은 뭡니까? 법이 없어 사는 게 아니라 법을 뺀질뺀질하게 벗어나야 그 사람 물러난 사람을 보잖아요.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 그것이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말인데 공자는 78세, 3세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70, 뭡니까? 옛날에는 70세, 뭡니까? 사는 것이 참 어려웠죠. 집 사는 것이. 70까지 끝나서 요새 같은 80, 90 다 나와야 되겠죠. 100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70대 가도 이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로 지금 70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도의 경제에 가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70 고래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70까지 사는 게 옛날부터 희다. 참 드물었다 이게. 요새는 70대도 뭐 생일 잔치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70이 이제 너무 아직 어린애 취급을 하는데 이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70이 되면 완전히 법하고 같아지는 거. 내가 꼭 법이 되는 거. 이 경지. 우리가 이 경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내가 지금 사실 눈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준비가 조금 소홀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2월 말이 좀 돼야 완전히 좀 어느 정도 된다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